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전년보다 시 예산은 증가했고 교육청 예산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내년 상반기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연제구의 한 청소 용역업체가 유령 직원을 고용해 임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시는 늘었고 교육청은 크게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은 올해보다 2.4% 증가한 15조 6,995억 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7.4%, 약 4,170억 원 감소한 5조 2,4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의회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시행비 80억 원을 삭감했고 장평 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 63억 원도 삭감했습니다. 대신 마을버스 환승 할인제 재정지원금 21억 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비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회는 또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은 황령산 터널 배수지 부지 취득비 61억 원도 삭감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청 예산 중엔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금 56억 원과 수준별 학습 콘텐츠 개발 운영비 8억 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의회는 14일 열린 제317회 정례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의회 5분 자유 발언에는 10명의 의원이 나왔습니다. 건설교통위 박대근 의원은 승차 구매점으로 인한 교통 안전과 책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승차 구매점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는 국토부 연구 결과도 있지만 국토부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뼈의 사각 기대에 놓여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승차 구매점입니다. 복지환경위 윤태환 의원은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사상 리버프런트 시티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해양도시안전위의 이승현 의원은 부산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너무 낮다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고 행정문화위 강철호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의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로서 규정된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통학비 지원 사업에 대해 부산시와 교육청은 즉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양도시안전위의 성현달 의원은 부산 워커하우스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복지환경의 문영미 의원은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예산안을 제외하고 89건의 조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2명 중 1명은 대구나 청주의 사례처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고 답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최근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의무 휴업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64%는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62%는 의무 휴업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식재료나 생활용품 구매처는 대형마트가 42%, 온라인 구매가 33%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은 4%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온라인 유통으로 쏠렸습니다.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는 식자재 마트와
골목 슈퍼마켓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등 다양한 소비 채널 확장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무 휴업을 폐지하거나 평일 전환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규제 폐지에 대한 찬성이 46%로 반대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중이 5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는 지난 5월 각각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습니다. 부산 상위도 이번 조사를 토대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내년 상반기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첫 정기연주회는 모차르트와 말러곡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내년 1월 첫 번째 정기연주회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과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입니다. 백승현 지휘로 협연자로 2023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정규빈이 나서 새해 희망과 비전을 전합니다. 2월에는 알렉산드르 보르딘의 폴로베치인의 춤으로 시작해 그의 계보를 잇는 러시아 음악가들의 레퍼토리로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3월에는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축을 이루는 슈만과 브람스 작품들로 채워집니다. 아내 클라라에 의해 초연되었던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에 이어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줍니다. 피아니스트 임효선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4월에는 영국 본모스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인 세계적인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가 부산 관객들을 만나 리스트의 교향시 제6번 마제피로 무대를 시작해 스트라빈스키의 걸작 페트루슈카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6월에는 낮이 가장 긴 여름날의 저녁을 맞아 뜨거운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미국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존 애덤스의 고속 기계를 탄 짧은 주행에 이어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이 무대의 마지막을 채울 예정입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2024년 상반기 시즌 입장권 예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독감과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생 감염병 대응 가이드북을 배부하고 교육청과 학교, 보건소 간 감염병 대응 비상 연락망을 정비했습니다. 또 부산시와 지역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 개최와 감염병 유행 상황 공유 등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북구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시행 결과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북구는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다행복 교육지구 운영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부산 수출이 지난해 대비 3개월 만에 증가하고 무역 수지는 2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세관의 11월 부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1월보다 0.7% 증가한 12억 9,600만 달러, 수입은 16.5% 감소한 1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 철강 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승용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14일 꿈나무 지원 복합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꿈나무 지원 복합센터는 총 사업비 18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3,850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5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5,100만 명대인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에는 3,60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구성인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부산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 명으로 내려앉습니다. 50년 만에 30% 가까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명 중 1명이 노인인 것입니다. 반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 부양비는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생아 수는 16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사망자 수는 69만 명에 이르며 인구 자연 감소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 2020년 인구 추계보다도 감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출산율이 좀 더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인구의 수준 자체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20, 30대 청년 4,700여 명이 떠났습니다. 해마다 부산을 떠나는 결혼정년기 청년 인구가 늘면서 혼인 건수도 지난해보다 2.2%가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혼인 건수가 줄어든 특광 역시는 대전과 부산뿐입니다. 혼인과 직결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3분기 기준 0.64명까지 하락해 서울에 이어 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도 9,955명.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보다도 약 10%, 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9,500여 명으로 출생아 수의 2배에 이르러 뚜렷한 데드크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부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전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연제구의 한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가 유령 직원을 고용해 수억 원의 임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의 한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가짜 직원을 두고 임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업체가 구청에 보고한 전체 근무 직원은 51명. 그런데 이 중 일면식조차 없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입수한 임금 대장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지급 내역입니다. 이 중 이들이 확인한 가짜 직원은 7명으로 이들이 받아간 임금은 2억 2,600여만 원입니다. 이들은 업체 대표의 최측근 인사와 그 자녀 이름 외에도 이미 퇴직했거나 전혀 모르는 이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 직원들로 인해 실제 근무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노후 장비로 인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18시간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잠 한숨 못 자고 다음 날 또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회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대응을 찾아볼게.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은 연제구청이 업체와의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횡령한 임금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유령 직원은 없다며 근무 자료를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청이 요즘은 매년 와가지고 신분증 해가지고 직원들 좀 확인을 합니다. 네. 재고 나서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확인했다가 작업을 그쳤고 네. 그쪽에서 주장하는 이전 거 네. 그 이전 거는 지금 사실 확인 단계에 있거든요. 한편 연제구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의 횡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장애 극복을 위해 시작한 배드민턴이 선수라는 꿈으로까지 연결됐는데요. 바로 발달장애인 자녀와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효민클럽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에서 10년 넘게 체육관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꾸준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셔틀콕이 네트 위를 오갑니다. 작은 실수가 이어져도 시종일관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2012년 부산 지역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여 만들어진 효민클럽입니다. 효민클럽과 동의대의 인연은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이들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용이 끝난 저녁 시간, 대학에서 체육관을 무료로 내어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기념품이나 아니면은 간식 지원이 종종 있어 왔고요. 그리고 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현재 이거는 학교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효민이라는 이름도 체육관에서 따왔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운동하는 곳 이상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아이들이 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고맙고 좀 아이들한테는 안식처죠. 왜냐하면 마음껏 와서 운동할 수 있고 여기 와가지고는 나의 공간처럼 나의 집처럼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안식처인 것 같아요. 운동을 배우던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달리기 5바퀴를 뛸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코치쌤이랑 레슨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도 3명이나 배출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등 굵직한 대회에서 메달도 일궈냈습니다. 배드민턴을 지금까지 쳐오면서 지금 사람들하고 만나고 다른 애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았고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크죠. 배드민턴 게임 하면서 이겼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학에서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재정 문제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이 계속 겹치고 이제 기타 지원들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시 차원이나 아니면 기업 차원이나 일정 부분 후원이 있다면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이 모여서 대회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으로 찾았던 작은 희망이 어느새 꿈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따라 흥행 여부도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우암 1구역 재개발 사업 대규모 단지입니다. 북한뷰를 조망할 수 있는 데다 단지 고급화 등을 앞세우며 분양 전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1, 2순위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가가 8억 5,600만 원으로 인근에 분양했던 단지보다 면적별로 1, 2억 원가량 높은 수준에다 최근 세계박람회 성사가 물거품이 되면서 호재가 사라진 역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1297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865개 접수에 그쳤습니다.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제 청약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 이익보다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분양을 받고 앞으로 이제 오를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제 실수요자들은 일단은 시장을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암 2구역 재개발 사업단지도 일반 공급 청약에서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빚었다. 인근 남구 대연 3구역 재개발 사업단지가 1순위 마감한 영향을 받으면서
분양 3개월여 만에 겨우 완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축비 등 상승에 고분양 가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간망세로 돌아서면서 아파트 분양 성적도 당분간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 고지대 빼곡한 노후주택들을 수리하기 위해 부산은행과 부산교통공사, 사하구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봉사에 나서고 전문가들도 투입됩니다. 이 작업은 내년 봄까지 이어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하구 고지대 한 주택 앞에 봉사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오래돼 낡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잔뜩 쌓인 살림들을 조심스레 꺼내놓고 안에서는 도배 작업이 시작됩니다. 갈라지고 뜯겨나간 외벽에는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전기 시설들은 더 효율 높고 안전한 것들로 교체됩니다. 코드 여러 개 꽂아놓은 거기에서 불이 깜빡깜빡하면 내가 막 불안해서 전기 사용하는 걸 좀 스위치를 빼삐로 그랬다고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고맙고. 나 어디서 이리 예쁜 사람들이 올 줄 몰랐어요. 봉사에 나선 사람들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은행 직원들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좀 편하게 생활하시는 걸 원하죠. 저희들 다들 대부분 다 이제 오신 분들이 그런 소망으로 이제 오시니까. 이번 집수리 봉사는 부산은행이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통공사가 현장 봉사에 나서는 한편 행정적인 부분은 사하구청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맡았습니다. 또 전문적인 집수리 작업은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단한 삶을 치유하는 공간과 희망의 보금자리를 되찾아주는 참으로 값지고도 보람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수리 봉사가 진행되는 곳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인근 천마마을로 가파른 경사로에 노후주택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내년 4월 말까지 노후주택 15곳과 경로당 5곳을 수리하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좀 샘플링이 돼가지고 우리 사하구도 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부산 곳곳에서 모여든 도움의 손길이 찬바람 불던 오래된 집을 더욱 튼튼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